네, 안녕하십니까. 주화장 양수입니다. 오늘이 11월 10일 화요일, 지금 현재 시각 오후 2시 55분 접어들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최근 장세와는 전반적으로 지수 탄력성이나 시장 분위기 등이 조금은 좀 다르죠. 전체적인 흐름은 여전히 바이든 랠리가 당연히 이제 시작 단계에 있고 여전히 뜨거운 장세로 진행된다라는 것에 대한 기대를 충분히 할 수 있는 나쁘지 않은 그런 장세입니다. 하지만 부분적으로는 특히 IT, 그중에서도 비대면과 관련된 종목들,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종목들이 대표적인 케이스죠. 그리고 2차 전지 관련주들도 탄력이 약간 꺾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약간 맥 빠지는 듯한 그런 느낌도 어느 정도는 드는 그런 분위기란 말이죠. 이 부분에서 조금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간밤에 미국에서 화이자가 아주 유력한 그 효과가 90%나 된다라고 하는 코로나 백신 개발이라고 하는 것. 자, 이제서야 비로소 코로나 사태가 종식될 수 있는 어떤 상황에 됐다라고 하는 것. 자, 이것은 뭐 글로벌 경제 및 또 증시에 상당히 큰 호재로 작용된다 하는 것이고, 실제로도 간밤에 어,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개장 초 퍼센트 약간 이제 그 상승폭이 깎이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3%로 급등하면서 마감이 됐다는 건데요. 하지만 미국의 나스닥은 그렇지 않았죠. 분명한 거시 경제 관점에서 봤을 때 증시 전체 상황을 봤을 때 분명한 호재, 그것도 초대형 호재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IT, 뭐 아마존이나 넷플릭스 같은 그런 대표적인 그런 IT 종목들이 급락하는 상황에 나왔단 말이죠. 우리 시장에서 보면 지금 2차 전지뿐만 아니라 특히 현재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종목들이 비교적 큰 폭으로 떨어지는 그런 것과 관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전반적인 상황과 어울리지 않는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 군들 중 일부가 그렇게 지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역설적인 상황이 서로 엇갈리게 나오고 있다는 거죠. 이게 판단하기 어려운 그런 점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현재 무턱대고 시장을 좋게만 보고 아무 종목이나 매수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 우리 기존에 있는 포트폴리오 구성도 경우에 따라 좀 바꿔줄 필요도 있다. 좀 조절을 좀 해줄 필요도 있다는 것을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물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특히 현재 카카오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이제 그 네이버를 하고 있죠. 1년 이상의 장기적 관점에서 본다라고 했을 때는 어제 오늘의 특히 코로나 치료제와 관련된 그러한 변수와 관련돼서 너무 신경 쓸 필요 없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제 바이드노믹스에서는 약간 그러한 조정 기간이 약간은 길어질 소지가 있다 하는 점을 감안했을 때 단기적으로는 물량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 하는 정도, 그런 정도의 융통성은 좀 필요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이 필요한 분들은 그런 정도로 가볍게 대응하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인 골격, 우리 포트폴리오의 그 체계는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은 이런 얘기를 할까 합니다. 일단, 오늘 특히 코스피는 그래도 양호한데요. 코스닥을 좀, 코스닥은 한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해서 시장을 전반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 환율이나 수급 등을 통해서 좀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매일매일 그 점검을 해봐야 되겠죠. 그런 내용이 체크가 되겠고요. 자, 그리고 오늘, 자, 일반 개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 현재 시점에서 가장 만만한 종목 딱 한 종목만 고르라 라고 한다면, 물론 기본적으로 장기 투자 관점에 삼성전자 들어가지만 삼성전자를 별도로 한다 라고 했을 때 가장 만만한 종목으로서는 한화솔루션, 한화솔루션이다, 이렇게 판단이 돼요. 현재 5만원대 이상 올라왔습니다만은 이 종목이 여기서 끝일 것 같지가 않습니다. 금년에 뭐 6만원, 7만원, 내년 10만원 이렇게 이제 예상이 된다는 건데, 왜 그런지에 대한 그
전반적인 투자 포인트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건데, 이 점은 그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조금 다른 관점에서 포인트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인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과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셀트리온의 현재 지난 3분기 실적이 나왔죠. 그야말로 어닝 서프라이즈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셀트리온도 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주가가 탄력이 안 나오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단기, 중기, 장기적 관점에서, 특히 장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에는 셀트리온보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낫다는 건데, 단기, 중기적으로 봤을 때에도 특히 안 갖고 있거나 물량 부족하신 분들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사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바이오는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특히 바이드노믹스를 맞이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다시 한번 부각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것이다라고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더욱더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런 내용인데 간단하게 상황을 보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일단 오늘 조정이 나오고 특별한 이유는 없죠. 기술적 조정이고요. 코스피가 어느덧 지난주 초 대비 거의 8% 가깝게 올라왔어요. 이 정도면 급등이거든요. 따라서 기술적으로 약간 피로감이 있을 것이고 또 기술적인 부담이 있을 것입니다. 그에 따른 반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미국 대선과 관련돼서 현 대통령인 트럼프가 그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불복한다고 하죠. 약간의 말썽의 소지가 좀 있다는 것도 약간은 지수에 부담을 주는 측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간밤에 미국 증시에 미국 IT 종목들 아마존이나 또는 뭐 구글이나 이런 종목들이 급락한 배경은 이런 게 있는 거죠. 첫 번째는 자 바이든 시대를 맞이해서 그 민주당 새로운 정부는 IT 공룡에 대한 특히 독점과 관련된 규제를 강화시킨다는 방침을 이미 세워놓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부담이 계속해서 작용될 소지가 있는 터에 코로나 백신 이게 개발에 거의 뭐 90% 이상 성공을 한 것 같아요. 가시화된 상태죠. 그래서 빠르면 연말 내에 승인이 되고 보급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그동안 코로나와 연관된 비대면이라는 이슈 때문에 많이 올라갔던 미국에서는 팡이라고 하는 그런 쪽 페이스북이나 아마존이나 이런 쪽이죠. 자, 우리나라에서는 뭐 네이버나 NC소프트나 들은 카카오 같은 이런 종목들이 현재 비대면이라고 하는 어드밴티지를 잃게 된다 이런 개념 때문에 그래서 현재 그들 종목 조정을 좀 받았다는 것이고 이것이 국내 IT 비중이 그 어느 나라에 비해서도 우리나라 IT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거기에 삼성전자 들어가죠. 그래서 조정을 좀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건데 하지만 결론상으로 말씀드리면 단기적으로는 IT 부분이 코로나의 비대면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 때문에 현재 조금 더 부각된 측면이 있긴 하지만 대세적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대세적으로는 아주 강력하게 추세적으로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추세적으로 IT가 부각되고 있는 것입니다. 비대면이라고 해서 그것이 이슈가 된 것은 코로나 때문에 일시적으로 또는 한시적으로 그렇게 됐을 뿐입니다. 추세적으로는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고 있는 것과 연관돼서 해서 IT 관련들이 부각되는 것이기에 어차피 이 부분은 단기로 그칠 소지가 대단히 크다는 것이죠. 최근 조정받은 것에 대해서. 따라서 그와 관련된 너무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으나 다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 바이드노믹스에서 지금 IT 공룡에 대해서는 계속 규제 강화의 목소리가 있는 바 전반적으로 그전 현재 트럼프가 있을 때만큼 아주 초고도의 어떤 관심을 받기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탄력이 약간 제한될 소지가 있으므로 물량이 많으신 분들은 단기적으로 약간 줄여보는 정도의 타협은 해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일단 그 정도만 말씀드립니다. 자, 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 보세요. 1114원, 1115원인데요. 간밤에 달러 인덱스가 0.6%나 올랐어요. 이 정도면 급등입니다. 달러 가치가 올라갔으니까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 같이 올라간다는 거죠. 즉 달러 대비 원화 가치가 떨어져야 되는데 별로 안 떨어졌어요. 추세적으로 굉장히 강력하게 빠르게 내려가고 있는, 즉 원화 가치가 상승하고 있는 그런 모습에서 별다른 큰 변화가 없습니다. 달러 가치가
현재 미국 시장에서 금융시장에서 0.6%를 급등했음에도 불구하고 원달러 환율은 끄떡이 없더라 하는 거죠. 그만큼 한국물에 대한 현재 인기가 상당히 높다. 이 얘기는 계속해서 외국인들이 원화 및 또 채권 그리고 더 나가서 국내 주식이죠. 현물을 계속 사 들어갈 소지가 상당히 높다 하는 것이고 이제 출발 단계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년 전체를 봤을 때 기관과 함께 외국인들이 30조 이상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여력이 잠재되어 있다 하는 관점을 깔고서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저는 외국인 기관이, 특히 기관이 매도를 하는데 어차피 단기적인 것이니까 의미가 없습니다. 외국인들이 그냥 소폭 순매수한다는 것과 프로그램 매수가 오늘까 7거래일 연속 순매수 되고 있다는 것만 해도 그 전에 현재 찾아보기 어려웠던 그런 변화, 수급상이 매우 중대한 그런 변화가 상당히 견조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현재 인식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정도인데 크게 문제가 없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 또 넘어가도록 하죠. 하나솔루션인데 이왕이면 차트를 열어놓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하나솔루션은 이런 거죠. 그건 좀 많이 올라왔어요. 제가 한 4만 원 근처라면 강력히 매수를 하자고 했던 바로 그런데 그 종목인데요. 4만 5천 원 정도에서도 괜찮다 했던 거 지금 5만 원 넘어갔거든요. 지금도 매수를 해도 될 것 같아요. 일단 그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존 주력 사업은 석유화학 사업입니다. 너무 어렵게 보실 필요 없고요. PBC 아시죠? PBC 그리고 LDPE, CA 이런 것들이 주력 사업입니다. 지금 3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죠. 전체 영업의 약 60% 이상이 여기서 만들어집니다. 가장 강력한 캐시카우다 하는 건데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지금 현재 주변 석유화학과 관련된 사업 환경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어요. 업스트림, 다운스트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현재는 다운스트림이 먼저 좋아지고 있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라텍스 같은 그런 쪽이고 또 뭡니까 뭐 ABS 같은 합성 수지 같은 거 가장 대표적인 게 있습니다. 마진이 뭐 엄청 좋아지고 있는 거 그걸 바탕으로 해서 뭐 LG화학 실적이 좋아지고 있고 막 그런 거잖아요. 금호석유화학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유가가 급등을 했잖아요. 간밤에 8.5%를 급등을 했습니다. 바이든 효과 때문이다 그런 것인데 그만큼 국제 교역량이 늘고 그러면 경기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되면 유가도 상당히 좋아질 소지가 높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에틸렌이나 부다디엔 등의 기초 유분이라고 그래요. 기초 소재로 인식하시면 될 거예요. 에틸렌, 부다디엔, 톨루엔 이런 쪽인데요. 벤젠 이런 것이 기초 유분인데 아직까지는 그 부분까지 마진이 좋아진 건 아닙니다. 하지만 앞으로 좋아질 수가 높다는 거죠. 바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롯데케미칼 제가 설명드렸었죠. 그렇게 간다는 건데 바너스 솔루션도 거기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좋은데 앞으로 더 좋아진다는 거죠. 그리고 태양광 사업도 상당히 좋아요. 황금기가 도래해야 한다는 거죠. 바이든 효과 때문에 그런 거 잘 알고 계실 거고 탄소 제로로 아마 선언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동부분 압도적인 그리고 토탈 솔루션 그러니까 지금 셀부터 시작해서 EPC 말씀드렸죠. EPC 자원조달 및 시공 설계 자원조달 시공까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유지관리까지 하는 토탈 솔루션 체계를 구축한 사실상 세계 최고의 업체입니다. OPM 영업이익률이 10%가 넘어갈 정도면 굉장한 경쟁력을 갖고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고 있는 그런 업체가 됐다는 거죠. 태양광 쪽에서 말이죠. 그런 측면. 그래서 더욱더 상당히 좋은 게 특히 바이든 시대를 맞아서 꽃을 피울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런 관점이고요. 자, 니콜라는 우리 한때 접었었던 건데 그거 없어도 된다 설명드렸던 거죠. 미국의 수소차 업체이죠. 한때 사기 문제로 해서 구설수에 올라왔던 대상인데요. 네, 지금 실적이 나름대로 뭐 적자긴 하지만 선방했다는 분석과 함께 GM하고도 협상이 재개됐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이것만 해도 어느 정도 부담은 덜게 됐다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더욱더 놀라운 것은 금년 실적이 좋은데 내년 실적은 더 좋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12개월 선행 기준 EPS 주당 순이익이 4,000원 정도로 계산이 돼요. 현재 좀 많이 올라갔지만 그래봐야 12개월 선행 기준 PER이 13배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건데 이거는 놀라운 일이죠. 보통 웬만한 인기주들은
뭐 30배, 40배씩 LG화학 보세요. 거의 40배, 50배거든요. 그런 것에 비해서 상당히 피자이 낮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도 밸류 측면에서 봤을 때 거의 부담이 안 되는 수준이에요.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만 기술적으로만 부담이 될 뿐입니다. 자, 그리고 삼성바이오와 관련된 기회가 주어지고 있다는 관점인데요. 사실 실적만 본다고 했을 때는 삼성바이오로스보다 셀트리온이 월등하게 이건 거의 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셀트리온이 실적이 훨씬 더 좋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입니다. 뭔가 매출이 5,480%억, 영업이익 2,453억. 그 밑 삼바 보세요. 삼바는 매출은 절반, 2,700억, 영업이익 566억 정도로서 셀트리온의 거의 4분의 1 내지 5분의 1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시가총액은 삼성바이오 훨씬 더 높죠. 이것은 장기 성장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설명을 드리고 있죠. 셀트리온 전체 실적은 상당 기간 그 실적이 호실적이 유지되겠지만 3년 후, 4년 후 바이오 시밀러 분야의 경쟁이 심화됐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 그래서 이왕이면 장기를 볼 때는 셀트리온보다는 삼성바이오로스가 낫다는 거고, 다만 셀트리온을 그냥 갖고 있다면 실적이 워낙 좋으면 그냥 갖고 있는 정도로만 보시면 된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된다는 건데, 삼성바이오한테 몇 가지 기회가 더 주어질 것 같습니다. 일단 코로나 치료제와 관련된 일부 현재 관계사를 통해서 예약이 돼 있는 상태인데다가 지금 현재 회사의 기밀 문제 때문에 공개할 수는 없지만 현재 그 수주를 어느 정도 예약된 추가 수주 아마 거기 화이자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화이자가 아니 어쨌든 화이자도 세계 최고의 관련 현재 그 백신을 생산할 수 있는 캐파 능력을 갖고 있는 업체가 사실은 뭐 삼성바이오로스 외에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그쪽으로 위탁하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이 기대가 된다는 거죠. 그 백신을 생산하는 것, CMO를 맡게 되는 수주한다는 건 거의 필연적이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좀 해볼 수 있다는 것이고요. 또 추세적으로는 글로벌 특히 바이오 생태계가 분업화되잖아요. 현재 개발과 생산이 분업화되고 있습니다. 그 개발은 바이오 벤처 쪽에서 하고 생산은 삼성 바이오로스 같은 CMO 업체에서 하는 그런 개념을 봤을 때 가장 앞서 나가는 업체가 삼성 바이오로스니까 당연히 그 수혜를 받는다. 대세적으로 그 흐름의 수혜 꼭대기에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이든 케어의 수혜 대상이 된다는 거죠. 지금 바이든 케어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의료보험 혜택을 준다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이게 이제 트럼프 때문에 끊겼던 건데 다시 또 부활된 소지가 없다 했을 때 지금 저렴한 바이오 시밀러 거기에 셀트리온도 포함이 되지만 삼성바이오로스의 자회사 에피스가 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직간접적으로 바이든 케어 수혜 대상이 삼바가 해당되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 관점에서의 삼바가 현재 바이든 시대를 맞이해서 좋은 기회가 열려질 소지가 높다는 거죠. 따라서 갖고 계신 분들은 그대로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안 갖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조정받을 때 27만 원대 정도라도 27만 원대 뭐 그 정도라도 어느 정도는 매수해 놓고 있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